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원하던 경매 물건을 딱 낙찰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진짜 짜릿하겠죠? 근데요, 진짜 전쟁은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중요한 주제, 바로 여러분의 치밀한 자금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숨겨진 함정. 네, 바로 방공제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뛰어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니, 낙찰가 80%까지 대출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왜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은행 직원 빚잡고 실제로 터트리는 절규예요. 철석같이 80% 믿고 영끌해서 입찰 보증금까지 다 냈는데 잠금 치를 길이 턱 막혀버린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인 거죠. 80%를 기대했는데 35%라니 이 말도 안 되게 훅 떨어지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무 준비 없이 낙찰부터 바꿔보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유동성 함정입니다. 여기서 자금 조달 삐끗하면 낙찰은 무효 처리되고요. 여러분이 낸 그 피 같은 입찰 보증금 그대로 법원에 뺏기는 겁니다. 끔찍하죠? 자, 이 숫자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5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80% 대출이라는 환상부터 시작해서 내 대출금을 갉아먹는 방공제의 정체, 지역별 차이와 시뮬레이션, 시간의 함정, 그리고 이걸 무력화시키는 MCI와 MCG, 마지막으로 신탁대출 실전 전략까지 복잡해 보이는 경매금융 오늘 이 시간으로 딱 끝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80% 대출의 환상. 낙찰가만 믿고 계산기 두드리다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흔히들 아는 주택담보대출 80%를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기서 드디어 우리의 주적, 방공제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 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걸 미리 빼버리는 거예요. 공제해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대출 못 갚아서 이 집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은행보다 돈을 먼저 챙겨가는 소액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은행은 이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단돈 1원이라도 빌려주기 전에 방이 3개니까 세입자가 3명 들어올 수 있겠군 하고 그 잠재적인 위험 금액을 대출금에서 가차없이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지역별 한도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방공제라는 게 동네마다 사이즈가 확확 다릅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방공제 금액은 전국구 통일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는요, 방 1개당 무려 5,500만 원을 뺍니다. 엄청나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을 낙찰받았다? 그럼 은행은 대출 한도에서 5,500만 원 곱하기 3, 즉 1억 6,500만 원을 일단 허공으로 휙 날려버린 다음에야 남은 돈을 대출해주는 겁니다. 자, 좀 잔인하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실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낙찰가 6억짜리 방 3개 단독주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단계, LTV 80% 곱하면 일단 4억 8천만 원이 나오죠? 기분 좋습니다. 2단계, 여기서 선순위 채권 1억 원이 있다고 치고 그걸 뺍니다. 그럼 3억 8천만 원. 자, 대망의 3단계입니다. 방금 봤던 서울 방공제 5,500만 원 곱하기 방 3개, 즉 1억 6,500만 원을 여기서 또 빼는 거예요. 최종 결과요? 대출 가능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4억 8천의 반토막도 안 남는 아주 기적 같은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진짜 낙찰가 대비 딱 35% 수준이잖아요. 세 번째 파트, 시간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뉘앙스를 살짝이라도 오해하시면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이나 방공제 금액 계산할 때요. 그 법적인 기준일이 세입자가 계약한 날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올해 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딱 떼봤을 때 은행이 처음으로 대출 내준 그날 최초 근저당 설정일, 이게 무조건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 하나 헷갈리시면 지금까지 한 권리 분석 싹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세입자가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지금 서울의 보호 기준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이니까 이 세입자는 자기가 당연히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거라고 안심하겠죠? 근데 그 집에
이미 2015년에 잡혀있던 첫 번째 은행 대출, 즉 근저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매정하게도 2015년 당시의 기준을 들임입니다. 그때 기준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일 때 고작 3,200만 원이었어요. 결국 2024년에 한껏 오른 전세가로 들어온 이 세입자는 단 한 푼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재산 날리고 쫓겨나게 생긴 세입자는 낙찰자인 여러분을 상대로 목숨 걸고 버티겠죠? 명도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출 기준 시점을 잘못 읽으면 내 자금 계획은 물론이고 명도 계획까지 싹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유, 너무 우울하고 무서운 얘기만 했죠. 자, 이제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파트, 이 징글징글한 방공제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금융 마스터키, NCI와 MCG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행 창구 가시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공제 없이 MCI나 MCG 가입해서 LTV 한도 꽉꽉 채워주세요. 라고요. MCI는 SGI 서울보증에서, MCG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는 보증보험인데요. 이걸 가입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돈을 먼저 빼가는 바람에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보증기관들이 은행한테 걱정 마, 우리가 대신 물어줄게 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완전 제로가 되니까 굳이 방공제할 필요 없이 대출을 시원하게 내어주는 거죠. 게다가 이 보험 가입비요? 놀랍게도 은행이 냅니다. 완전 대박이죠? 근데요, 세상에 공짜 마법은 없는 법이죠. 여기에도 아주 깐깐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1인당이나 세대당 딱 2건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건 은행마다 1년에 이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연간 총 한도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대출 신청 쫙 몰리는 시기에는 고객님 저희 지점 한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튕길 수가 있어요. 게다가 다주택자이시거나 신용점수 간당간당하시면 아예 가입 커트라인에서 걸러집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뼈아픈 반공제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MCI도 안 되고 MCG도 튕겼다. 그럼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섯 번째 파트, 최후의 공격적인 금융 전략, 신탁 대출과 실전 꿀팁들입니다. 신탁대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 부동산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겨주는 대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의 최고 장점은 반공제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낙찰가의 80%에서 많게는 85%까지 엄청난 한도를 쭉쭉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가는 확실하게 치러야겠죠. 소유권이 일단 신탁사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맘대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명도 협상하기가 진짜 엄청나게 빡세집니다. 전월세 계약 하나 하려고 해도 무조건 신탁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끝판왕인 거죠. 자, 그럼 실전에서 우리가 바로 써먹어야 할 행동 강령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은행마다 방공제 면제 조건이나 보험 쿼터 남은 상황이 다 다르니까 발품 팔아서 무조건 최소 3군데 이상은 찔러보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황 조사 꼼꼼히 하셔서 여기 진짜 사람 안 사는 빈집입니다 라는 공실 상태를 팩트로 입증하시면 방공제 빼주는 은행들도 있어요. 셋째, LTV 어떻게든 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의 총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놈의 DSR 규제에 딱 걸리면 말짱광이니까 입찰 전에 내 소득 기반 한도부터 아주 냉정하게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 입찰표에 금액을 적기 전 당신의 진짜 자금 한도는 얼마입니까? 80%라는 달콤한 허상에 빠져서 낙찰의 환희를 은행 창고에서의 절망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배운 방공제, DSR, 최초 근저당 설정에 같은 변수들을 싹 다 계상해서 내피 같은 자본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게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자금을 설계하느냐의 싸움이죠. 다음 경매 법정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계산기를 꼭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